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한 영상은 원피스 과거에 있었던 일 2부 800년 전 공백의 100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영상입니다. 1부 영상에서 저는 태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뤘는데, 태고에는 달의 일족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그중 루나리 일족은 공백의 100년 이전 레드라인 위에서 신이라 불리며 세계를 지배했다고 추측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피스 대표적인 시점에 자유와 지배 이념이 대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지 마리조아 이전 먼 옛날 레드라인 위에는 루나리 일족이 살았는데, 루나리 일족 킹의 이름 알베르는 프랑스의 흔한 이름이며, 레드라인 위 성지 마리조아의 판기아 성은 프랑스의 샹보르 성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고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태양의 신 니카는 남미의 마야 문명의 태양의 신 아킨을 반대로 한 이름으로 오다는 레드라인을 지배의 상징으로 설정하여 먼 옛날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루나리 일족과 800년 전부터 레드라인 위에 사는 세계정부 천룡인의 모티브는 과거의 유럽, 태고에 존재했던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와 800년 전 존재했던 조이보이와 거대한 왕국은 과거의 남아메리카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는 달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과거 로마 제국의 공용어이며, 루나리 일족 알베르의 얼굴 문신은 월계관인데, 여기서 월계관은 로마 제국 황제가 평상시에 쓰는 왕관이며, 월계관을 쓰는 관습은 나폴레옹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다는 지배의 상징 레드라인 위는 과거의 유럽, 태고에 존재한 니카와 800년 전 조이보이의 거대한 왕국은 과거의 남아메리카를 모티브로 설정하여 과거 유럽이 남미를 침략하여 억압하고 지배했던 배경을 만화 원피스에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처럼 과거에는 루나리 일족이 신으로 군림했고, 세계는 신분제도가 막연한 세상으로 노예들이 질비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해방의 전사 니카는 사람들을 해방해주고 웃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왕국을 만들어 그 왕국은 점점 거대해져 거대한 왕국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800년 전 거대한 왕국 출신의 한 인물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나라를 해방해주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으며 니카 열매를 각성하여 항상 웃는 모습의 조이보이라 불립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차별받고 숨어 살아가는 어인 밍크족뿐만 아니라 지상의 바스를 동경하는 하늘섬 사람들, 코즈키 일족 등 모든 종족들과 약속하며 거대한 왕국에서 차별 없이 같이 살며 연애를 하는 것을 꿈꾸고, 조이보이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힘을 이용해 어인섬의 어인들을 지상으로 이주시켜줄 약속의 배 노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의 상징 레드라인을 부술 고대병기 플루톤을 준비합니다. 이어 조이보이는 하늘섬 사람들을 지상으로 이주시켜주기 위해 하늘을 나는 고대 방주를 설계하는데요. 여기서 방주 맥심은 전기를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원리인데, 하늘을 나는 방주 맥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은 하늘을 조종하는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를 치게 하여 번개의 힘으로 방주 맥심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조이보이는 지배의 상징 레드라인과 함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루나리 일족을 붕괴시키기 위해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고, 마침내 신 루나리 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레드라인 위를 점령한 조이보이와 일행들은 루나리 일족이 레드라인으로 숨겨 보이지 않았던 어인섬에게 빛을 전달해주는 태양의 나무이자 악마의 열매 나무 이브를 발견하고, 당시 조이보이와 같은 출신이었지만 지배 이념을 가지고 있던 이무는 대량의 악마의 열매임을 이용해 자신이 루나리 일족을 대신하여 신이 되려고 계획합니다. 여기서 이무, 일본어는 이무로 이무의 앞글자는 이브의 앞글자와 같으며 이무의 뒷글자는 아담의 뒷글자와 같은데, 이러한 이유로 이무의 모티브는 악마의 열매, 즉 선악과를 훔쳐먹은 아담과 이브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무는 악마의 열매를 훔쳐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세계를 지배할 인간들을 모아 악마의 열매를 나눠준 후 조이보이를 배신하며 패배를 직감한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를 만들어 남깁니다. 그리고 이무와 20명의 왕은 세계정부를 만들어 루나리 일족처럼 레드라인 위에서 신으로 군림하죠. 여기서 이무의 능력은 원피스 1054화에서 800년 전 비가 계속 내려 와노쿠니가 잠겼다는 작중 정황으로 하늘을 조종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하늘을 조종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건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능력으로 여기서 저는 이무가 왜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을 사용하는지 자유와 지배 이념으로 대립했던 인물들은 전부 남자였는데 이무만이 왜 여자의 외형을 하고 있는지 왜 세계정부가 금기로 한 포네그리프를 세계정부를 만든 20명의 왕의 가문 중 하나 네펠타리 가문이 숨겨주고 있었는지에 대해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무의 능력은 사람의 몸을 기생하는 능력으로 만약 이무가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몸을 차지했고 조이보이와 인연이 있던 고대병기 우라누스가 800년 전 네펠타리 가문의 공주였다면 800년 전 네펠타리 가문의 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무가 우라누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무의 외형이 왜 여자인지 전부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무가 다른 사람의 몸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성지 마리조아에 있는 이무의 비밀 장소 때문입니다. 이 장소는 냉기가 있는 냉동 창고로 연출됐는데 성지 마리조아가 유럽 프랑스의 상보르 성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여기는 스페인국의 독재자였던 프랑코의 무덤과 비슷한데요. 즉 이곳 또한 과거의 유럽의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이무는 살아있는 사람 또는 시체의 몸을 차지할 수 있어 무덤을 만들어 시체와 함께 그 사람의 물건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무는 비밀 장소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이무는 썩지 않게 냉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시체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진 칠무의 겟고모리아가 힘이 부족하자 도플라밍고를 통해 암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도플라밍고는 이무가 다른 이들의 몸을 이용하여 세계 실권을 잡은 것과 비슷하게 수술수술 열매의 인격 수술 능력으로 이무처럼 세계의 실권을 잡으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는 이무에게 오르성이 무릎 꿇는 장면과 도플라밍고를 따르는 인물들이 무릎 꿇는 장면을 똑같이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알라바스타와 와노쿠니 에피소드까지 복사복사 열매를 이용해 가짜 왕이 진짜 행세를 하여 한 나라를 지배하는 스토리로 연출했고 드레스로자 에피소드 또한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8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무는 우라누스이자 네펠타리 공주의 몸을 차지하여 네펠타리 가문의 왕은 어쩔 수 없이 이무와 함께 거대한 왕국을 멸망시키고 세계정부를 창립한 20명 중에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후에 네펠타리 공주가 자신의 딸이 아닌 걸 직감적으로 한 네펠타리 가문의 왕은 성지 마리조아에 살지 않고 하계에 내려가 조이보이의 포네그리프를 숨겨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저는 네펠타리 가문은 고대병기 우라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힘을 가진 인어가 몇백 년에 한 번씩 태어나 전승한다는 원피스 설정처럼 네펠타리 가문의 고대병기 우라누스 또한 몇백 년에 한 번씩 태어나고 힘이 전승되며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이 전승된 그 인물은 네펠타리 가문의 공주 비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피가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렸음에도 국민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었을 때 비비의 싸움을 멈추세요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땅에서 소용돌이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하늘로 솟구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은 크로코다일이 쓰러져 모래가 걷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며 간혹 스모커가 댄스 파우더를 이용하여 비를 내리게 했다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었으며 그 누구보다 기후를 잘 알고 있는 항에서 나미는 단지 비비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댄스 파우더를 사용했느냐는 희나의 말에 스모커는 알라바스타 국왕이 댄스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 의지를 이어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하는데요. 그리고 알라바스타 왕국은 이집트가 모티브인데 이집트 신화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여신 누트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알라바스타에 비를 내리게 한 건 비비의 우라누스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런 비비의 능력을 짐작하고 있어 니카열매 능력자 루피와 어둠 열매 능력자 티치, 고대병기 포세이돈, 시라오시뿐만 아니라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이 전승된 비비도 주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무는 루피, 티치, 시라오시의 사진은 칼로 도려냈지만 비비의 사진은 그냥 들고 있었는데 이는 이무가 비비를 제외한 인물은 전부 제거하고 비비는 납치하여 비비의 몸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알라바스타 지하 유적을 보면 하늘섬 지도에 그려진 용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은 하늘을 조종하여 비와 천둥을 내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용까지 부리는 힘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적왕 골디로저는 거대한 용의 알을 세계정부로부터 숨긴 것으로 보이며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한 세계정부 천룡인들의 문양은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으로 지었고
용을 좋아해 인공용 또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렇게 800년 전 이무는 우라누스의 힘으로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여 세상을 크게 청소했고,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역사를 지우고 공백의 백년을 만들어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원피스 과거에 있었던 일 2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